제가 쓰레기 버리러 그렇게 가다가 거기 망사문이 있거든요. 포켓에 누가 서 있어. 딱 보는데 생태원에서 내가 보던 놈이에요. 프레이리 дог.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자식이 원장 집까지 찾아온 거야? 최근에 부산 도심에 있는 공원에 외래 거북이 점령하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보도가 된 거지. 서울에 중랑천에 가면요, 걷다가 보면 바위 위에 좋은 날 이렇게 일광욕 하고 계시는 거북님들, 대개 다 붉은 귀 거북이에요. 참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수입할 때 규제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너무 느슨하고요. 그래서 웬만한 게 지금 다 들어와요. 뭐 못 들어올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들어오고, 그거를 들여다가 키우다가 좋은 면으로 보면 처분하기 싫으니까, 죽이기는 뭐하니까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토종이 아닌 외래종들이 막 물에서 너무 많이 보이니까, 우리 토종 거북은 뭐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남생인데, 자라처럼 생긴 남생인데, 그 남생이가 굉장히 귀해지는 과정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붉은 귀 거북 같은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기르던 거북이 유출이 돼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우리나라 수생태계를 거의 점령을 해버린 거죠. 오래된 일입니다. 이거 참 암담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할까. 이거를 또 한 면에서는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생물학자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생물은 이동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토종이니 아니니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다.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생물의 정상적인 이동 활동이니까. 근데 우리가 애써 데려다가 풀어주거나 아니면 유출되거나,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랬을 경우에 과연 새로 우리 생태계에 유입이 된 그 종이 우리 생태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 생태계를 유린할 존재인지 예측 가능한 정보나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지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동안 관찰한 건 재밌는 게요, 물에 사는 동물들에게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그 산에다가 풀어주는 것보다 강에다 풀어주는 걸 사람들이 훨씬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르던 동물을, 마을벗 같은 모르모트라 그러죠. 그런 거를 산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놔주려면 약간 좀 얘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물은 굉장히 허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큰 강물에, 저 큰 바다에 내가 요 몇 마리 풀어줬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정말 제일 쉽게 풀어주는 것들이 대개 물에 사는 생물들인 것 같아요.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립생태원장 하던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꼭 한 10년 전에 환경부가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불법으로 외국에서 들여온 동물을 기르다가 잡히면 벌금이며 뭐 징역형이며 뭐 그런 게 이제 나왔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면요, 갑자기 우리 생태원에 어떤 분이 긴팔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얘가 창문으로 뛰어들었어요. 국립생태원이 얘한테 참 좋은 거일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이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나 하면요, 아이고 그 헤어지는 장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어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우리 차로 뛰어든 동물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맡은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인천 세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막여우 여러 마리를 누가 들여오다가 잡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제보호종일 경우에는 밀매를 했으니까 돌려주려고 그래도 비행기에다가 태운 사람의 정보가 없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국제 공간에 붕 뜬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죠. 세관 직원들이 열심히 매일같이 돌봐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관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왜 국립생태원에 연락을 했는지 참 그것도 뭐 그렇지만 국립생태원 제가 원장이 되고 생태원을 살려보겠다고 이제 온갖 방송에 나가서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해에 100만 명이 몰려오는 이제 그 성공하는 그 과정에서 이분도 이제 국립생태원이라는 존재를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부랑 얘기해보고 뭐 이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인수할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안 받으면 세관에서 저희들 죽여야 된다는데 그걸 내가 일단 안 이상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환경부에다가 통보해버렸어요. 일단 걔네들 목숨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하여간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데려왔어요. 데려오고 나니까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거죠. 기재부로 달려갔습니다. 이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기재부를 설득해서 에코 케어 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가면 뭐 그런 게 생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수해가지고 숨겨뒀던 동물들을 이제 또 다 들고 생태원으로 오더라고요. 하여간 뭐 저는 뭐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 라인이 너무 느슨해요. 거기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 포획, 불법 유통, 뭐 불법 수입 이런 것들이 많나요? 세계적으로는 그 유통 채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같은 그런 오지에서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거든요. 옛날에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동물만 잡던 아빠들이 지금은 이제 밀렵꾼들을 대신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게 일부는 이제 동물원 뭐 이런 데로 팔려나가고 또 요즘은 사람들이 희귀한 동물 키웁니다. 뭐 이거를 그냥 SNS에 올리고 그게 굉장한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 코로나 시절에 그런 그 국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 코로나가 결국은 나중에 이게 정식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초창기에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중국에 처음 퍼뜨린 동물이 천산갑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천산갑이 밀매 조직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천산갑은 포유동물인데 비늘로 뒤덮여 있는 이상한 동물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 비늘이 아주 효험한 약재라 그래가지고 그 비늘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약재를 씁니다. 제가 그 무렵에 우리 채널에서 한번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천산갑 비늘 대신 아까 깎으신 손톱, 발톱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우리 손톱, 발톱이랑 화학적으로 똑같은 물질이거든요. 또 그거를 굳이 그 희귀한 천산갑이라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 비늘을 뽑아가지고 그걸 한약재로 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동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겨준다는 지목을 받으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밀매하는 국제 조직을 소탕하려는 노력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었는데 그 뭐 한 1년쯤 지나다가 또 논문이 천산갑이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러는 바람에 흐지부지 약간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아쉬워요. 근데 이걸 언제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냐면요. 2003년이었죠. 어린이 대공원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탈출했었잖아요. 그 사진 기억하세요? 정말 100만 불짜리 사진이에요. 어느 동네의 골목에서 얼룩말하고 저 배달하는 젊은 청년하고 그 골목에서 딱 맞닥뜨린 사진.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쳐다보면서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멀쩡히 아프리카 초원에 살아야 되는 그 동물을 대한민국에 데려다 놓고 물론 순기능이 있죠. 아이들이 어린이 대공원에 와서 신기한 동물을 보고 그 동물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그 아이는 어느 날 탈출할 기회가 돼서 탈출을 했는데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막 미어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16년에 국립생태원장을 마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단독주택에 사니까 부엌에서 뒤뜰러 나가는 작은 문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쓰레기 버리러 그렇게 가다가 거기 망사문이 있거든요. 바깥에 누가 서 있어. 딱 보는데 생태원에서 내가 보던 놈이에요. 프레이리 도그. 프레이리 도그라고 설치류 중에, 쥐과 동물 중에 제법 큰 미국 서부의 평원에서 굴을 파고 살고 그런 걸로 연구가 제법 많이 된 설치류 동물인데요. 망사문 바깥에 그 한 마리가 딱 서 있더라고요.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순간적으로 생태원에서 탈출했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자식이 원장 집까지 찾아온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도 이렇게 쓴 자세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한 10몇 초 지나갔겠죠? 그럼 휙 하고 도망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 녀석을 포획해서 국립생태원에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거기서 탈출한 아이가 없다. 경찰 얘기로는 누가 기르다가 잃어버렸다는 뭐 신고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랬지만 그 아이는 뭡니까? 미국 서부에서 살아야 되는 아이인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와서 누구 집에 붙들려 살다가 탈출한 거잖아요. 막상 탈출해 놓고 보면 가는 곳마다 정말 낯선 곳들이잖아요. 그게 벌써 거의 8년 전 일인데도 여전히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생각을 떠올립니다. 만약에 우리보다 더 막강한 어떤 존재들이 있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갑자기 저 볼리비아 어느 뒷골목에 턱 떨어뜨려졌다. 아휴, 그게 같은 생명으로 할 짓입니까? 저는 참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를 잠식해버리거나 초토화시키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나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동물들, 그런 식물을 들여오기 전에 면밀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런 실수를 대규모로 잘 저지르는 나라가 호주거든요. 토끼도 실수했고 두꺼비도 실수했고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이제는 정말 면밀한 연구, 조사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래도 완벽한 답을 찾아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되는 건데 완벽한 저 물증이 없으면 얘가 피해를 입힐 겁니다 하는 완벽한 물증이 없으면 허락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완벽하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허락하지 않는 게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평생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고 산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제 동료들과 오래전에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외래종에 대한 지나친 탄압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한번 내본 사람이에요. 지구의 생명 역사 내내 생물은 당연히 이동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왜 우리가 먼저 들어온 놈은 토종이라 그러고 나중에 들어온 놈은 외래종이라 그러냐. 이게 참 논리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동연구에서 이제 결론 내기는 자연이 스스로 이동하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나 자연의 이동을 우리 인간이 조력자로 또는 자연이 원하지도 않는데 인간이 임의로 옮겨주는 건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nature라고 영어에서는 그러잖아요. 동양에서는 그걸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한자로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참 멋있잖아요. 그 말이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존재들은 스스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거기 있을 권한이 있는 존재들. 그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을 이동시키고 하는 건 저는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아무리 지금 덩덩거리고 사는 동물이라 그래도 저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야생동물들을 막 풀어주고 뭐 야생동물들을 막 들여오고 이런 문제를 저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호소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